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월보는 주제를 좀 갖고 오셨어요. 근데 내가 이제 자료를 항상 보셨으면 하는 게, 보시면 월간 중소형 납폭가 대주도 있고 저평가 중소형, 난 오히려 이런 펀드 네. 데이터가 되게 좋거든요. 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는데, 그리고 중소형주 탐방 노트도 굉장히 다양한 기업, 레드캡터부터 있는데, 이번 달은 그냥 파트 4에서 벤과 피지 알아보기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걸 한번 파헤쳐 봅시다. 네. 왜냐하면 뭔가 이 시장은 또 커지고 있는 시장 같아서, 네. 우리가 이쯤에서 전에 공부 한번 했었는데 네. 또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니까 네, 정신님 한번 네, 얘기해 제가 보시죠. 차근차근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월보 31페이지 보시면 가장 키 차트가 있는데 그림 7번 보시면 여기서 색칠되어 있는 위에 진한 부분이 모바일 거래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모바일이라는 게 온라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로 놓고 봤을 때 19.6% 전년 대비 성장을 했고요. 특히 모바일 전자상거래는 더 많이 성장해서 한 27%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전체 온라인 쇼핑의 한 64% 정도가 모바일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저희 그 한 페이지 넘겨서 32페이지 보시면 그림 9번 보시면 그러면 이 온라인과 그 전자 결제 이쪽에 대해서 어떤 수단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느냐, 뭐 다 신용카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직접 송금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 카드를 안 거치고 어떤 방식으로 가는 거 빼놓고는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신용카드 거래 대금과 거래 건수가 늘어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기업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지를 봤는데 피지사가 가장 좋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벤 쪽에선 사실 온라인 부분, 오프라인 벤 쪽은 안 좋은 거고 온라인 쪽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피지와 온라인, 그러니까 피지와 벤사가 어떤 사업, 그러니까 일단은 무엇인가부터 사업 구조부터 설명드리고, 사실 아는 것 같으면서 참 모르는 게 이거예요. 네, 저도 어렵죠. 헷갈리죠. 네, 계속 이게 헷갈려요. 똑같은 게 헷갈려. 맞아, 이게 진짜 헷갈려요. 아는 줄 아는데 또 들여다보면 회사들도 헷갈리고, 네, 이게 그러니까요. 이번에 네. 나도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설명을 네. 드리면 아주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가정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저희가 스타벅스에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결제를 해요. 10,000원을 결제를 하면 저희는 카드를 내밀죠. 그러면은 카드를 내면 거기서 이제 포스에서 쭉 뭐 이제 긁거나 그래가지고 10,000원을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카드사에서 그 카드를 발급한 거죠. 하지만 제가 실시간으로 이걸 승인하고 그 다음에 제 카드에서 돈이 얘가 한도가 초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 누군지 보고, 그런 모든 업무는 벤사란 곳에서 처리해요. 대표적인 기업은 나이스 정보통신, 신용도 한국정보통신, 보고 오는 거. 키스 정보통신, 그쵸? 그런 거 봐가지고 한도 초과 결제 안 되는 거죠. 뭐 그리고 이게 뭐 어떤 것 때문에 결제가 안 되고 그런 거 실시간은 어떻게 알겠어요. 벤 사람들이 전부 다 통신망을, 자체 통신망 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업무를 처리해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 프로세스를 처리해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커피를 받는 거죠. 근데 저희는 뭐 25일 정도나 이렇게 연말에 그 대금을 한꺼번에 넣잖아요. 그럼 여기서 돈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스타벅스는 그러면은 10,000원을 카드를 긁고 그냥 직접 현금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 업무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카드사가 나중에 스타벅스한테 한 9,800원을 줍니다. 이거 다 달라요. 어디는 9,950원을 주고요. 어디는 9,700원을 주고 10,000원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카드에 대해서 이 승인과 매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로부터는 수수료를 제하고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편하게 그냥 가정인데 2%라고 하면은 10,000원이었을 때 9,800원이 가맹 점주들이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로 가는 거고, 그러면 그 중간에 벤사가 이 모든 업무를 처리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카드사로부터 뭐 몇십 원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200원을 카드사를 돈을 벌었으니까 그 중에서 뭐 한 40원에서 한 70원 정도는 벤사한테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벤사가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나정통, 키정도 같은 업체들이 있는 거고, 그럼 벤사는 그렇다고 치면은 퀴즈사는 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한 단계가 더 갑니다. 그러니까 벤사라는 곳은 스타벅스에서 결제할 때도 이제 신용카드를 통해서 결제하면 무조건 수수료를 받는 거고, 쿠팡에서 결제하거나 배달의 민족에서 결제할 때도 신용카드를 넣어서 결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그걸 처리해주고 이제
정률로 돈을 받아요. 얼마 전부터 정률로 바뀌었어요. 원래 정액이었는데. 근데 피지사 같은 경우가 그럼 뭐야?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주 심플하게 뭐 되게 온라인 가맹점들이 많아요. A라는 쇼핑몰에서 옷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사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A라는 뭐 땡땡땡 쇼핑몰인데 옷을 딱 사서 보니까 A라는 쇼핑몰 이름이 카드 명세서에 찍힌 게 아니라 이니시스라는 데로 찍혀요. 그리고 뭐 사이버 결제라는 데서 찍혀요. 나이스 페이먼츠라는 데서 찍혀요. 나는 A 뭐 땡땡땡 홈쇼핑에서 사는데 왜 이런 이름을 찍히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유는 심플해요. 뭐 땡땡땡 쇼핑몰이 온라인 상에 있는 사이트잖아요. 그 오프라인 뭐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이들은 카드사들이 그 모든 걸 증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스타벅스라는 유형의 어떤 포스 기기를 거치는 데는 그냥 한 번에 거기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땡땡땡 쇼핑몰은 이니시스 아니면은 사이버 결제라는 피지라는 대표 가맹점입니다. 그런 피지사가 대표 가맹점의 역할로 모든 그 땡땡땡 쇼핑몰 ABCD를 다 모아가지고 모든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한테 수수료를 받고 배분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플랫폼 아니야 이게? 플랫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벤이나 피지나 대신해서 수수료 받고 계산해 주는 거 아니야? 벤이랑 피지랑은 개념이 완전 다릅니다. 사람들은 같다라고 보는데 피지는 대표 가맹점의 입장인 거고 벤은 그 중간에서 처리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르고요. 피지는 오히려 어디랑 가깝냐면 오프라인 가맹점이랑 똑같아요. 어디가 더 싼 거예요, 수수료가? 이게 개념이 비교하기가 조금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피지는 돈을 받는 거를 그 소규모 홈쇼핑이나 그런 사이트로부터 수수료를 뭐 수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매입과 처리에 관한 모든 통신 업무를 벤사가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랑 벤사랑 수익 구조가 달라요. 물론 그 현금흐름상에 있지만 다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드 넣고 결제하는 건 다 똑같은데. 저희는 똑같죠. 네. 그러니까. 네. 일단은 피지 쪽을 김학영 연구원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피지가 왜 있어야 되는지 온라인에는 그거를 조금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점포가 오프라인에 있잖아요, 실물로. 그러니까 이제 벤사들이 찾아다니면서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카드사 입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는 점포인지 가서 아닌지. 점포에다 벤 그거 깔아주잖아. 벤이 그걸 해주는 거죠. 그렇죠. 계산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온라인은 실체를 명확히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이해했다. 네. 그래서 가맹점 가서 카드 리더기 넣고 사는 건 벤이고 네. 온라인에서 무슨 배달민족에 주문하거나 이랬을 때는 피지 통하고 아닌가? 둘 다 피지 벤을 다 통하는데. 아씨. 네, 그렇죠. 근데 저희 그래서 그림이 좀 그려져 있어요. 네. 일단은 35페이지에 있는 그림 13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도 다 봤는데도 헷갈리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피지가 왜 필요하냐면요.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 온라인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A 쇼핑몰이 있다고 해요. 카드사에서 먼저 돈을 쏴주고 저희 카드 값은 이제 월말이나 저희 선정해 놓은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카드사는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나중에 받기 때문에 얘네가 어떤 애들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얘네가 돈을 받고 날릴 수도 있는 거고 영세한 회사의 경우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일일이 온라인의 경우에는 다 찾아다니면서 이거를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지라는 회사가 그거를 대신 해준다. 그래서 그런 부도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떠안는 회사가 피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지가 떠안고 해주는 거고 네, 그 벤은 그냥 대리점한테 직접 하는 거고 카드사와 이제 그 망을 벤 망일 뿐이고 예, 그러니까 계약 관계는 카드사와 피지사의 계약 관계예요. 그러니까 돈은 피지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사가 개별적으로 영업해가지고 쇼핑몰을 잡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도 이해 못하는 척하면 되게 창피한 거니까 이해한 걸로 하고 넘어갈게. 그러니까 옷을 제가 주문을 했는데 쇼핑몰에서 돈을 받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먼저 날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카드사는 나중에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시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 리스크를 해결을 해주는 게 피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말하면 일단 나만 못 알아듣고 있어서 나를 한심하듯이 날 쳐다보고 다시 있지만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있는 그림 13번이 딱 그 플로우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봤는데도 잘 몰라서 네. 그래서 저희도 세미나 가면 이 그래프를 그리고 막 설명하면은 딱 매니저분들 표정이 보여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 네. 중에 상당히 이해 못하는. 근데 많이 그래요. 사실 처음 한번 설명 들으면 이해 잘 못합니다. 다들. 그러니까 이게 벤하고 피지가 되게 헷갈리긴 하는 것 같아요. 네, 헷갈리죠.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나는 그러니까 네. 어느 게 앞으로 살아남을 것 같아? 둘 다 살아남아요. 둘 다 살아. 누가 더 그럼 마진을 많이 가져가? 그 구조가 이제 또 쉽지 않은 구조예요. 단순화시키고 싶은데 이게 참 쉽지 않구나. 네. 그래서 일단 피지 쪽을 한번 쭉 설명드리고 그다음 벤 쪽을 설명드릴게요. 네. 네, 아무튼 이 피지라는 거는 온라인에만 존재하는 그런 결제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일단 결제가 일어날 때 결제 수수료를 뗍니다. 저희는 0.5%로 추정을 해놨고요. 요거는 뭐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의 추정일 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맹점으로부터 연회비 같은 거 그런 것들 조금 수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카드사에서 피지사에 대금을 주고 피지사에서 최종적으로 가맹점에 대금을 정산을 해주는데, 그 기간 동안에 며칠 정도 피지사 안에 그 거래액이 머물게 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초단기 운용을 통해서 이자 수익 같은 것들도 이제 수치를 할 수 있다. 얘네들 이게 있구나. 네, 그렇죠. 이게 피지사가 커지면은 사실 그 단기라고 해도 신용을 자기네 리스크를 얹어 떠안고서 지네가 이제 그걸 운영하는 거네. 이자 수익도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3개 정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정률로 떼게 되고요. 그래서 10,000원을 결제를 하면은 카드사가 2% 정도 한 200원 정도를 가져가게 되고, 피지사는 가정입니다. 네, 가정치고요. 이 가정이 어느 정도 그래도 근거가 있는 가정이겠죠. 이게 뒤에 저희가 넣어놨는데 그 39페이지에 보면 수수료를 다 적어놨거든요. 이게 정률제로 여기에 맞춰서 이제 금액별로 다른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연간 3억 원 언더다 그러면은 0.8%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알았어. 네. 그리고 피지사 같은 경우 0.5%를 가정하면은 이제 10,000원에 50원 정도를 수치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맹점은 카드사 수수료 200원과 피지사 수수료 50원을 제외한 9,750원을 정산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사는 거래대금에 따라서 피지사의 영업 성과가 좌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대금이 커져야 우리가 수취하는 피지 수수료도 늘어나고, 그리고 거래대금이 커져야지 이제 단기 운용을 통한 이자 수익 규모도 커지겠죠. 그래서 거래대금이 가장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는 그럼 피지사들이 딱 지금 고착화되어 있는 거죠? 뭐 여기서 신규가 또 진입한다거나. 사실 뭐 진입은 할 수 있는데 피지사의 진입 장벽은 경제성의 논리지 법적인 거는 거의 없다라고 없어요. 네, 대신에 이제 뭐 규모의 경제 같은 거는 있을 수 있고요. 확실히 있습니다. 규모는. 제가 기억나는 것도 뭐 KG 인시스나 뭐 한국사이버결제, LG 플러스도 맞습니다. 네. 네. 그 정도고 나머지 업체들은 저도 탑3가 돈을 좀 잘 벌고요. 나머지는 좀 쉽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 수는 있는데 돈 벌긴 쉽지 않은 구조예요. 네. 그래서 그냥 피지사들을 아주 간단히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 김한경 의원이 얘기했듯이 규모의 경제 효과에 따라서 수익성은 좌지우지되고 거래 대금에 따라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홈쇼핑 업체들 땡땡땡 뭐 이제 홈쇼핑 업체들은 이제 카드사로부터 이제 10,000원을 결제했을 때 자기한테 받는 게 예를 들어서 한 9,750원 정도 받는 거고 50원 정도가 피지가 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플로우가 이해되고요. 벤사 같은 경우는 아주 심플해요. 지금 오히려 역으로 설명을 드린 건데, 보통 벤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다음 피지를 설명드려요. 벤은 나도 알아. 단말기잖아. 네. 그렇죠. 네. 그 정도는 안단 말이야. 네. 날 무시하고 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플로우에서 피지사는 온라인에서 그냥, 그러니까 가맹점들이 있잖아요. 뭐 아까 얘기한 뭐 스타벅스, 그런데 대신에 피지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지가 여기서 다른 영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벤 쪽은 그냥 오프라인 결제할 때 쓰이는 건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온라인 벤이라는 게 있어요. 용어가 요즘에 뭐 다른 생긴 건데, 뭐 살 때 거기 똑같이 카드 결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 온라인에. 저희 아마 다 배달의 민족 써보셨을 때 계좌 이체하는 경우 있죠. 계좌 이체는 안 써요, 피지. 피지도 안, 피지를 쓰다? 계좌 이체가? 피지 안 쓰는 걸로. 계좌 이체는 그냥 송금이잖아. 송금이니까 은행에서 하는 거고. 근데 아마
대부분 아마 배달의 민족 같은 거나 쿠팡에서 구매하실 때 어떻게 사세요? 그냥 계좌 이체 잘 안 하죠. 안 하죠. 보통은 신용카드로 자기가 네. 거기 신용카드로 결제하잖아요. 네, 그렇죠. 신용카드가 어쨌든 결제가 되는 거는 벤망을 타고 승인 매입범을 해야죠. 온라인상에서 똑같이 딱 결제했는데 이 사람 한도 초과 그럼 결제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 모든 처리를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다만 오프라인이라는 유형의 어떤 포스 기기가 없다라는 것뿐이죠. 그래서 온라인 쪽도 다 벤사를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벤이라는 개념이와 온라인, 오프라인 되게 머리 복잡하고 그러는데 아주 심플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결제를 하는데 신용카드에서 대금이 빠져나가요. 무조건 벤 통하는 거예요. 네, 딱 그렇게 정리하시면 쉬워요. 이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약간 이슈화되는 거는 온라인 벤이라는 건데, 뭐 피지를 하고 있는 한국사이버 결제도 그런 얘기를 하고,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전통적인 벤 사업자도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온라인 아까 처음에 표 보여드렸다시피 모바일 거래 건수, 온라인 거래 건수가 늘어나면 그 포스 기기에서 이제 카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결제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굉장히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매년 한 70에서 한 100% 거의 한 90% 가까이 YY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치, 옛날에는 오프라인 매장 가서 네. 벤 단말기 넣어서 카드 결제했다면 이제 네. 핸드폰에서 그냥 따뜻하게 결제해버리잖아. 네. 스마트폰. 그거지 뭐. 그래서 그건 뭐야? 이렇게 핸드폰 딱 되면 결제되는 거. QR 코드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신용카드 기반은 아닌 네. 걸로 알고 있고 계좌 기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좌 기반이에요. 계좌 이체 기반이고요. 네. 그것도 계좌 이체 기반. 그건 벤이 아니네 그러면. 네, 그거는 벤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QR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벤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참 복잡하다. 네,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냥 신용카드 거래액이 늘어나면 피지벤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피지 같은 경우 이제 온라인 신용카드 거래액이 늘어나면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직관적이지 않을까. 뭐 태클 걸리는 건 그거죠. 이것저것 페이가 많이 생겨나고 뭐 이것저것 시도가 많이 되잖아라고 얘기하고 중국의 케이스 같이 그런 것들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사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현재까지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재밌는 건 피지 시스템도 그렇지만 벤이라는 시스템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만 카드가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네. 우리나라처럼 다 카드 되는 데가 없었고 카드 한 장으로 다 되는 데가 없어요. 해외 같은 경우는 안 돼요. 그리고 중국은 지네 국내 카드밖에 또 안 되고 일본도 네. 카드 안 되는 데 많았어. 네, 그래서 가끔 출장 가면 한국 사람들이 법카 못 써가지고 주머니에서 현금 꺼내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냥 10,000원 소비자 가면 10,000원밖에 안 긁잖아요. 해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카드 내면 수수료 3.5% 니네가 내세요라는 거 되게 많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약간 다른 거죠. 그게 절대 적은 퍼센트가 아니거든. 네. 마진 생각해 보면. 네. 네.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건 여기 그 42페이지 보시면 저는 이 부분이 재밌어요. 오토 비즈니스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그냥 배달의 민족 다 주문해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온라인에서 카드 결제했는데 짜장면은 오프라인에서 오는 거고. 참 올 여름에 설빙 엄청 시켜 먹었다. 와, 설빙은 종류별로 그냥 메론, 뭐 이게 설빙이 진짜 위대한 창작물인 것 같아. 한국. 제가 봤을 때는 설빙은 빙수에 있어서 혁명이야. 내가 처음 먹어보고서 야 이건 정말 대단하다. 거기 인절미 같은 것도 너무 맛있고. 네. 근데 그걸 어느 날 내가 직접 안 했는데 그냥 맨날 그거 야 설빙 오늘은 인절미 빙수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집에서 먹는 게 안 가도 되잖아 이제는. 그렇죠. 네. 이게 다 우토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요즘에 아마 그 어린 자녀들 두신 분들 키즈 카페 많이 가실 텐데 키즈 카페를 다 쿠팡이나 뭐 그런 소셜에서 다 사요. 왜냐면 가서 결제하는 것보다 그런 데서 사면 더 싸요. 미리? 네, 미리 사서 가는 거죠. 네, 그들이 이제 그래서 당일 결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전날 다 사요. 결제는 어쨌든 온라인에서 하는 거고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받는 거예요. 이게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스타벅스 사이렌. 이게 젊은 여직원들은 엄청나게 하는 거죠. 지하철 내리면서 주문해 놓죠. 그리고 사이렌이 이게 원래 신화에서 되게 무서운 그 사이렌 듣다가 죽는 거 아니야? 신화. 사이렌 오도야 이게 진짜 이름이? 네, 사이렌 오도. 제목 이렇게 적었냐? 사이렌. 원래 스타벅스가 원래 그 상징이 그 그리스 신화에서 했던 건데 사이렌 오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계속 결제는 온라인에서 서비스는 나 오프라인. 이러니까 점점 더 막 스타벅스 이런 거보다 조그만 커피집 가서 이렇게 내려 먹는 커피가 더 맛있고 빵집도 그런 거 더 맛있고 갈수록 꼰대가 되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온라인 오프라인 경계가 무너지면서 이 오토가 경계가 무너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계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의 어떤 독작성도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 막 거대화돼버리고 이게 너무 나는 굉장히 자연주의로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내가 하여튼 엄청 커지고 있는 것 같아. 이건 진짜 내가 봐도. 네. 그러니까 이런 배달의 민족 이런 데들은 정말 오토 솔루션 이걸 지네가 만드는 거야 그러면? 가맹점들을 다 확보를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그러니까 결국 자기네가 운영을 하는 거잖아. 결제 솔루션은 외주를 주는 걸로 외주를 알고 주지만 있습니다. 네. 그 뭔가 결제하는 그런 어떤 선정 그 마케팅으로서 쓰는 애들은 걔네들일 거 아니야. 이런 그래서 거는. 사실 나정통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나이스 정보통신이 매출에 계속 올라가는 게 배달의 민족이 잡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들어간 걸 솔루션 준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그렇죠. 쿠팡도 마찬가지고. 사실 걔네 걸 결제하지만 밖으로 보이는 거는 배달대 민족이 보이는 거겠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그걸 말하는 거야. 나이스 정보통신 돈을 버는 거죠. 왜냐하면 결제를 온라인에서 하는 거니까. 야, 이거 얘들은 앉아서 그냥 먹는 거네. 대신 그 처음부터 이걸 깔아야죠. 그리고 얘가 배달민족이 성공할지 못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스템을 깔아줘야죠. 그것부터 협업을 하는 거죠. 오토 결제를 도입해가지고 이런 플랫폼 업체들은 이거 갖고서 계속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들도 같이 매출을 공생하는 거네 이거는. 네, 그렇죠.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요. 그럼 그런 기업들이 뭐가 있어요? 일단 피지 업체들부터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은 요즘 59페이지 보시면은 뭐예요? NHN 한국 사이버 결제고요. 참고로 피지 업체와 벤 업체들 전부 다 저희가 투자 의견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네, 투자 의견은 없고요. 좋아 보인다면서 어떻지? 주가도 엄청 좋지 않나? 예. 사이버 결제는? 내가 알기로는 날라가던데 이거. 네, 그래서 왜 NR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NR인지 몰랐어. 날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혼자 날라가길래 내가 이거 좀 보고 있었거든. 왜 그랬던 거야 이거? 이게 제가 사실은 계속 좀 업데이트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아쉬운 게 그때도 얘기를 지적하는데 밸류에이션 때문이었나? 좀 이렇게 강하게. 좋고 뭐 밸류도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은 뭐 서울페이니 뭐니 제로페이니 뭐니 그동안 노이즈도 좀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뭐 드라마틱하게 바뀌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뭐 나이스 정보통신과 함께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는 피지사 그리고 온라인 벤사 그리고 페이코라는 간편 결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요 세 개 정도가 주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갖고 있는 건 페이코라는 게 또 상당히 새로운 애드 되는 거 아니야? 다른 회사와 다르게? 그쵸. 일단은 그러니까. 간편 결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는 요 회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간편 결제 시장도 뭐 괜찮은 게 커지고 있는 시장. 그렇죠. 최전방에 있는 시장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차별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회사가 사실 2위 정도 했어요. PG 시장에서는. 이니시스가 1등이었는데 그 네이버가 PG 사업을 내재화를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게 엄청난 것 같아. 네. 하반기에 내재화를 하면서 그 네이버를 담당하던 이니시스의 점유율은 빠진 거고요. 반대로 이제 한싸결의 점유율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네이버라는 게 뒤에 딱 있으니까 네. 사실 이니스가 좋은 회사거든. 네. 밸류에이션은. 네. 밸류에이션은 그렇잖아. 그쵸, 이거는 비싸잖아 솔직히. 네. 근데 이게 네이버가 뒤에 딱 있으니까 이게 좋아 보이는 거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너무 오버한 건가 지금 근데 이제 주가는 약간. 그쵸. 주가는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어쨌든 이게 피지사가 그 온라인 벤사는 보통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피지사가 선정이 되면은 그 피지사가 자기가 원하는 온라인 벤사를 끌고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피지 내재화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니시스가 피지사를 담당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온라인 벤까지 같이 했었는데 이제 그 온라인 벤사를 가져올 수 있는 권리도 없어지게 되고 새로 온라인 벤사를 선정을 하게 돼야 되는데 한싸결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의 온라인 벤을 담당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온라인 벤 쪽에 매출이 조금씩 올라오는데 이 온라인 벤이 아까 그 정우식 연구원이 얘기했지만은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거든요. 이게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90% 이렇게까지 나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외형적 기여는 적지만 이익률에 굉장히 보탬이 된다. 주가가 올라가서 그렇지 아까 말했던 오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한사결이 아니야. 그렇죠. 관련주입니다. 오토 쪽. 그렇지. 그리고 아까 QR 코드 결제도 한사결.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야?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QR 코드는 전혀 이런 벤사와 피지랑 무관합니다. 네. 오히려 경쟁사라고 봐야 돼요, 그쪽. 네, 반대 입장입니다. 네. 근데 요건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고요. 그래. 실제로 그게 이제 실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크로스 보더 결제, 이건 또 뭐야? 해외 가맹점들 저희가 이제 뭐 해외 업체들도 많이 결제를 하잖아요. 뭐 여행 사이트 같은 것들도 많고 숙박이나 이쪽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제 국내 말고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가맹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이 경쟁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 이제 한사결이 조금 많이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토어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설빙에서 사실 한국사이버결제가 페이코랑 같이 해서 그 테이블 오더라는 거를 새로 론칭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이블 오더는 뭐예요? 그게 이제 자리에서 매장 점원한테 가지 않고 중국 가면은 중국이 매장에 보면은 테이블에 있는데 그게 테이블 오더. 예, 그거를 비치면 거기서 이제 그 메뉴가 나오고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아까 되고. QR 코드 얘네가 그렇게 생각했던 게 중국이 이렇게 돼 있거든. 네. 그래서 난 비슷한 거라 생각했는데 약간 다른 거구나. 좀 달라요. 네. 그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 같은 사업들이 성공하는 걸 보면서 이제 오프라인 시장을 온라인 쪽 결제 시장으로 가져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PC사들이 계속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사실 한사결이나 이니시스나 대다수의 PC 업체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비슷한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분기 실적이 이제 한사결이 유독 좀 두각을 많이 드러내면서 여러 가지가 맞물렸습니다. 실적도 좋았고 비용단에서도 이제 좀 절감이 되는 게 있었고 그럼 일회성 요인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언해서 아주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면 그냥 사이버 결제가 최근에 그런 고객선들 근데 돈 되는 고객선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내 고객선보다 해외 고객들이 많게는 10배? 그 정도로 수수율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 벤 이용했을 때 벤이 가져가는 피보다 해외 피가 훨씬 세듯이 해외 쪽은 아직 그게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리고 구조화도 안 돼 있기 때문에 훨씬 세요. 폭리를 취하는 것만 어떻게 보면 사실 해외가 어떻게 보면 정상이었던 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되게 오랫동안 피가 계속 떨어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2단계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런데 사이버 결제가 그거 되게 잘한 것 같아요. 해외 쪽 업체들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거죠. 국내 업체를 잡는 것보다. 그런 게 이벤트가 최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밸류에이션 비교하면 KG 이니시스가 훨씬 싸고. 네. 네. 이니시스를 좀 말씀드릴까요? 왜 뭐 때문에 얘네는 이렇게 혼자서 잘 못 가지? 이게 좀 두 가지 이유가 있었고요. 일단 작년에 네이버 PG 내재화하면서 대형 고객사 이탈 그게 있었고 또 이제 KG 그룹이 좀 인수나 그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적극적인데 이니시스가 현금 창출력이나 이런 것들이 좋다 보니까는 그 차원에서 요번에 이제 동부제철 인수하는데도 동원이 진짜 왜 한번 물어봤어요 가서 한번? 진짜 궁금했어 나도 왜 동부제철 인수한 건지. 시장 참여자들 누구도 이해를 잘 못. 정말 정말 생뚱맞게 동부제철 네. 인수해가지고 좋은 기업을 왜 자꾸 참. 그런 게 좀 있었죠. 두 가지가 이제 겹 악재로 나오면서 경쟁사 대비해서 사실 많이 좀 부진했죠. 근데 좋은 회사인데. 예. 이 본업만 봤을 때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GS 홈쇼핑이 작년에 빠졌고요. 하반기에 빠졌고요. 월 거래액 기준으로 한 3천억에서 4천억 내외가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번 상반기에 당연히 이제 뭐 엽기적 효과라고 하나요? 그게 있으니까 매출이 YY로 빠졌는데 뭐 네이버랑 GS 효과를 아예 빼고 보면은 기존 가맹점들은 20% 성장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하반기에 네이버 GS가 빠졌으니까 올해는 이제 그 엽기적 효과가 없어지는 거고 하반기에 다시 성장을 한다면은 뭐 밸류에이션 격차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KG그룹이 기본적으로 케미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부제철 인수하고 이런 게 오히려 약간 좀 이미지상 그런 거 같지 않아? 그러니까 좀 케미칼 플러스 제철에서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거. 좋은 회사인데 내 말은 정말 좋은 회사인데 이게 회사에서 좀 IR 같은 걸 잘 해주셔가지고 이런 좀 약간 이미지를 좀 바꿔줘야 이게 좀 되지 않을까? 혼자서 따로 좀 못 가는 이유가 그거 아니었을까? 네, 맞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제일 황당한 게 이제 다른 것들 가니까 그때 나도 이제 결제해서 하나 해야지. 이니시스 밸류에이션 싸다 들어갔던 애들은 다 이제 정해서 꼬인 거지. 피지 사업만 놓고 보면 굉장히 계속 성장을 하죠. 그렇지. 네. 그렇죠. 다른 변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왜 탐방을 가보고 이걸 주변 앞뒤를 다 봐야 되는 이유가 단순하게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이런 그렇지 않아? 정우 씨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 네, 이니시스가 그 KFC도 인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좀 많이 노이즈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나는 이 회사는 좀 관심이 옛날에 되게 좋은 회사였거든. 네. 독보적인 회사였어, 사실은. 그때 그쵸, 과거에는. 사실 이게 훨씬 독보적인 회사였는데 네, 어느날부터 약간 이상해지더니 그다음부터는 현금 흐름이 좋다는 장점 때문에 그걸로 자꾸 다른 걸 좀 했던 자꾸 그 돈 갖고서 뭘 사는데. 정말 동부전처럼 정말 생뚱맞을 것 같습니다. 나보다 훨씬 큰 목표를 갖고 하셨겠죠. 네. 그 결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네. 제철은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KG ETS라고 다른 계열사가 많이 떠안고 이제 이니시스는 280억 정도 부담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막 케미칼에서 다 그 이미지가 다 그쪽으로 가니 원래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나이스 그룹은 다 뭔가 다 수직 계열화된 느낌인데 네. 아닌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벌이고 있고 연간 저서 벤사 국내 1위인 나이스 정보통신 말씀드릴게요. 네,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좋은 회사예요. 되게 열심히 경영 전략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일단 차트 먼저 보세요. 제가 차트를 그냥 아예 안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딱 하나 봐요. 급등한 거. 네. 그래서 그런데 급등했는데 네. 급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장이 개폭락을 하는 상황에서 버티고 있다는 거지. 네, 뭐 사실은 거래 대금이 없다가 거래 대금이 폭증하면서 급등한 상황입니다. 좋은 회사예요. 하지만 사자팔자라는 투자 의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으면은 좀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게 몰라서요. 진짜로 몰라서 그래요. 왜 주가라는 게 향방을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100% 펀더멘탈과 사업의 내용만 설명드릴게요. 근데 차트는 진짜 만만치 않은 차트입니다. 한사결이나 나이스 정보통신이나 피가 번쩍 둘이서 아주. 네, 일단은 계속 너무 핫해진 상황이라서 뭐 그러니까 주식에 이제 사고 팔기보다는 내용으로 좀 일단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거래 대금이 좀씩 줄어들면서 다시 저평가 국면으로 다시 간다면 그 상황이라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회사는 벤과 피지를 다 하고 있고요. 피지 1위, 2위 업체들 다 아시잖아요. 이니시스 그 사이버 결제. 3위가 LG U+예요. 4위가 나이스 페이먼트예요. 나정통 100% 자회사입니다. 사람들이 3위까지 잘 알고요. 4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수익성이 3위까지 돈을 많이 벌고 4위가 아직은 좀 수익성이 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밑으로는 돈을 더 못 벌겠죠.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가 특이한 건 이번 2분기 EQ19의 영업이익이 쭉 역성장을 보이다가 플러스 전환을 했어요.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연초에 카드사로부터 수수료 인하 압박 받았는데 2분기 때 대리점으로 가격 전가가 좀 있었습니다. P 곱하기 Q 마이너스 C에서 P 많이 떨어졌고요. Q 많이 올랐고요. 마이너스 C 코스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P 곱하기 Q보다 코스트가 많이 떨어져서 영업이익 개선이 좀 됐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용은 사람들은 모두 온라인 벤 쪽에 대해서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율 높은 사업 부분이 비중이 계속 증가하면서 이익이 이제 플러스로 전환됐다라고 보시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이유는 이제 P가 이제 코스트 절감 효과가 더 있었다. 사실 그게 더 주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갖고 있는 내용이랑 조금 다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판단을 내린 이유가 뭐야? 팩트예요. 팩트? 네. 오케이. 네. 더 말할 말 없이 네. 끊어버리네. 사실은 그렇거든요. 확인했구나. 네. 그리고 이거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씩 말씀드리면 온라인 벤 쪽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 그것도 팩트예요. 왜냐하면 저희 그 분기 보고서에 나와요. 분기 보고서에 나온 거 저는 뭐 제가 따로 어떤 거 본 게 아니라 자료 나와 있는 거 본 거기 때문에 CAGR로 2015년부터 시작해서 90% Y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엄청나네. 이번 상분기도 78% 성장했어요. 좋아요. 온라인 벤 쪽 계속 성장합니다. 근데 아직 점유율은 이 벤 사업 내에서 온라인 비중은 12%예요.
아직은 온라인화가 낮네. 네, 아직은 낮아요. 그리고 약간 오해하시는 게 한사결은 달라요. 오프라인 비중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온라인 비중이 커요. 중요한 건 마진율은 온라인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그 매출에서 영업이익까지 떨어지는데 어떤 비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온라인이 마진율이 훨씬 높지만 매출액이 더 작아요. 건당으로 계산해 봐도. 예를 들어서 건당 오프라인이 예를 든 거예요.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한 7, 80원을 받는다라고 놓고 보면 온라인 한 2, 30원 받겠죠. 왜냐하면 처리해주는 업무가 훨씬 적기 때문에 돈을 훨씬 조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절대적인 이익 금액은 어디가 더 클지 몰라요. 근데 조심스럽게 저는 오프라인이 조금 더 그래도 건당 영업이익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더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온라인 비중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된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애매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시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온라인 쪽 비중 증가하고 있는 건 맞다. 그건 팩트고요. 이익 개선은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사결과 같이 나이스 정보통신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한 번 더 올랐고요. 재미있는 이슈가 있어요. 뉴스플로에 나왔던 건데 업계 3위죠. 엄청 큰. 엄청 크진 않지만 세 번째인 LG U+의 PG 사업 부분이 이제 팔 거고 이제 나이스 그룹과 이제 토스가 들어간다라는 뉴스플로가 나왔습니다. 토스 들어오는 게 큰 거 아니야? 뭐 그냥 나는 왜냐면 자영업자가 줄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밴 사업이라는 거는 약간 줄어드는 거 아니야? 오프라인 밴 사업이 재밌게도 줄어들진 않아요. 줄어들진 않은데 혼자 생각한 거야. 네. 그러니까 줄고 온라인 쪽이 커진다로 다 애들이 봤던 거 아니야. 온라인 네. 쪽이 이제 사람들이 오프 매장을 안 쓰고 온라인 결제 늘어나고 이렇게 좋아지는데 네. 사실 얘네들만의 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애들이 그 파일을 놔두겠냐는 거지. 네. 그래서 사실 미래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근데 현재까지는 오프라인도 늘긴 늘어요. 물론 그로스 레이트로 보면 온라인이 훨씬 빠르게 늘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정보통신 매출액 그로스가 나오는데 온라인 쪽이 90%씩 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사는 훨씬 낮게 성장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오프라인 성장인 거고 온라인 쪽 성장이 훨씬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100% 사견 들어갈게요. 그냥 제 그냥 생각 얘기해도 되는 거니까. 네. 나이스 그룹과 토스가 LG U+를 살려고 실사를 진행하고 있겠죠. 여기 100% 사견입니다. 오해도 되게 많을 수 있는데 저는 토스라는 회사는 뭔가 퍼포먼스를 좀 많이 보여줘야 될 거고 투자금도 받았고 당장 돈 버는 것도 물론 제가 토스 회사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당장 돈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림과 전체적인 방향성이 더 큰 회사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반면에 나이스 그룹은 실질적으로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가성비라는 거 신경 쓰는 회사입니다. 이 사견으로서는 그러면 누가 더 금액을 크게 지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토스지. 그냥 그래서 사견이. 걱정이라는 거지. 토스가 가져가서 네. 자꾸만 또 걔네들 위주로 수수료 토스가 뭐 하는 거냐면 수수료 안 받고 저거 시장 MS 늘려서 네. 펀딩 받는 그룹 아니야 어떻게 보면. 네, 나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그 뒷일은 사실 제가 모르겠고 당장 이렇게 입찰에 들어갔을 때 가능성은 거기가 더 높지 않을까라는 100% 사견이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주가가 한번 쫙 올랐고 한 번 더 튀어 올랐을 때가 그 이슈거든요. 나이스가 나정통이 이제 LG U+의 PG 사업을 사오는 순간에 PG가 1위가 되니까 국내에. 그러면 사실 그림은 제일 좋죠. 네. 근데 사실 펀드멘탈하게 보면 그게 되게 좋은데 네. 토스가 같이 들어와 버려서 경쟁을 하니 첫 번째 그래서 그 주가가 이렇게 LG U+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자 해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두 번째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나이스가 사온다고 치자. 그랬을 때 지금까지 나이스 그룹은 어떤 M&A 건을 성사시켰을 때 합병이라는 채널보다는 투 채널로 가는 게 더 많았습니다. 나이스 평가정보 나이스 DMB, 나이스 정보통신 키스 정보통신 다 따로 놨네. 1 플러스 1이 2.5가 돼야죠. 돈 버는 회사니까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한 회사니까 1 플러스 1이 1.8이 되면 합병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이스 그룹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이게 자금 조달할 때 나정통이 100% 돈을 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평가정보나 다른 데가 다 같이 쏘면은 또 합병이 왜 나정통한테 다 몰아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 번째 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슈가 주가에 반영된 게 되게 조심스럽게 이게 뭐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깊게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단순 무식하게 나이스 홀딩스 사면 되겠네. 네, 홀딩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나이스 정보통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이런 상황이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고민된다라는 건데 새롭게 재밌는 건 있어요. 분명히 뭐냐면 이 나이스 정보통신이 국내 1위의 벤사예요. 18.4%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가맹점을. 그러면 온라인까지 포함한 거죠. 국내 전체 5분의 1 정도 가까이 되죠. 첫 번째로 신규 사업을 2개 정도 수주하는데 첫 번째 사업이 재밌는 건데 텍스 리펀드. 글로벌 텍스 프리가 하는 뭐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일본은 이미 그게 잘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10,000원을 샀어요. 부가세 10%가 들어있는 건데 10,000원을 일단 냈어요. 고항 가서 환급 받죠 10%. 뭐 글로벌 텍스 프리 같은 회사가 수수료를 떼가겠죠. 그게 그 회사의 수익원인 건데 공항 가서 환급 받잖아요. 미리 공항 몇 시간 전에 가서 줄 서서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나정통이 하겠다는 거는 어차피 포스기에 다 깔려있고 프로그램 씹으면 돼요. 여권 리더기만 설치하면 돼요. 그럼 여권 리더기 쭉 인식한 다음에 처음부터 결제할 때 10,000원을 결제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한 우리가 200원 정도 떼고 9,200원에 결제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국내에서 세금 환급 받는 외국인들 세금 환급 받는 게 3분의 1도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럼 이제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가 될 수도 있고 점점 커지겠죠. 이 사업을 이제 신규로 시작하는 거고 경쟁력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우리나라 18.4%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제 하는 거죠. 플랫폼인 거죠. 그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똑같아요. 사이렌 오더. 스타벅스 보시면 오토로 결제하는 거죠. 스타벅스나 되니까 사실 앱 가는 거예요. 뭐 우리 집 앞에 있는 뭔데 또 앱 개발하는 것도 힘들죠.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나이스 오더라는 이름으로 앱이 이제 런칭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전국에 국내에 있는 5분의 1 가맹점들이 여기 포함되는 거죠. 나이스 앱에 엄청나게 많이들 들어오겠네. 그렇죠. 이미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커피 가맹점인데 이름은 없는데 나이스 쪽에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하철을 내리면서 딱 하면은 거기서 찾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거 좋은데? 네, 이게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펼쳐 나갈 거고 돈이 되는 시점은 제가 보기엔 2021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중장기적으로 이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좋아지는 건 맞아요. 다만 단기적인 주가 급등이 좀 부담스럽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돈도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기존에 있는 또 텍스 리포트는 기기를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돈도 안 들어가고 네.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네. 저 이걸로 이제 뭐... 하나하나씩 하겠다는 거예요. 인프라를 활용해가지고. 그래요. 아니요, 서두릅시다. 네. 나 약속 있어서. 나이스 마지막 홀딩스. 나이스 홀딩스는 아주 심플하게 제가 보기엔 하반기 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나도 괜찮을 것 같아. 편할 것 같아. 네, 어쨌든 상장 계열사들 알아서 돈 다 잘 벌어주고 모멘텀이 좀 있어요. 제조 쪽이 좀 많이 돌아설 겁니다. 그래서 그쪽은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ITM 반도체와 LMS 쪽이 4분기에 좋아질 것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상당히 나이스 그립이 크더라고 생각보다. 네, 그리고 이번 월보에 적어놓은 게 46페이지에 그냥 이 말을 제일 하고 싶어요. 나이스 그룹을 제가 오랫동안 봤는데 경쟁력이 뭘까? 아주 심플해요. 나이스 평가 정보, 돈 잘 벌어요. 정보통신 돈 잘 벌고 현금으로 굉장히 좋아요. 이 돈으로 계속 뭔가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업을 잘 보는 것 같아. 그쵸. 그게 가장 큰 경쟁이 같아. 싸게 잘 사는 것 같아. 네. 근데 이 경쟁력 아주 심플해요. 나이스 평가 정보 우리나라에서 기업 정보 제일 많이 갖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 어떻게 돈을 버는지 다 알고 있는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나이스 디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선택을 10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아니라 수천 개 중에 하나 고를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선정해서 사들이는 것 같아.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M&A로 커지는 회사라고 보죠. M&A로 나이스 그룹이 굉장히 생각한 것보다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네. 상당히 커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캐시플로우도 좋고. 알겠습니다. 저 때문에 괜히 빨리 끝낸 것 같아서 죄송한데 마무리 짓고 우리 하여튼 이게 매트 103이었나요? 103입니다. 예. 네. 뭐 계속해서 우리 하여튼 시장 어렵지만 뭐 우리 공부해 가면서 우리 항상 저 가끔 이 말씀드리는데 뭐 장 빠질 때 애널리스트는 아무 필요 없다 그러시는데 이럴 때 저희들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주식을 발굴하셨다가 주가 많이 빠졌을 때 사셔도 되고 네. 뭐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로 저희를 클라이언트들은 그런 것으로 많이 활용하시고 또 어쩔 때는 또 장 좋으면
바이크랑 올라가는데 그 저번에 그 말했다가 또 엄청 욕 먹었다고 하길래 내가 하는 말이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또 장 좋을 때는 저희가 바이크라면 엄청 막 매일 올라가는 거 갖고 난리 납니다. 안 좋을 때는 그럼 어떻게 활용하냐? 아, 이 얘네들 분석하는 거 말해봤자 안 뜨는 거 아시니까 안 뜰 때 아 이런 게 좋은 기업이라고 했지. 보시다가 뭐 좀 싸졌을 때 사놓으시던지 뭐 이런 방법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103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요일아.